정말 사이가 진짜 화목하고 좋은 가족들을 살다가 몇 번 만나보면 정말 진짜 다정한 말을 서로에게 잘 주고받고 그런 가족 사이에 있으면 정말 뭔가 감정을 다루는 법을 좀 빨리 배우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딸 사랑해 막 아빠가 최고야 막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실천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책섬지기의 고민상담소 20고민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20고민소 5번째 주제는 가족인데요. 매주 수요일에는 창작의 날씨, 포스타잇, 스테디오에서 각 멤버들이 쓴 에세이도 함께 읽어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고민소에서는 책섬지기가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게스트는 소여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손지기 소야입니다. 네, 벌써 저희가 5번째로 돌아왔는데 소연은 이번 주제인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진짜 가족이라는 주제가 뭔가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가족이라는 관계가 참 편하면서도 정말 때로는 속을 알 수 없는 먼 사이 같기도 해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진짜 뭔가 미운 점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으면서 뭔가 그 상대방의 미운 점을 왜 나는 용납하지 못하는지 그런 모순을 느끼면서도 좀 저는 이해를 바라게 되는 그런 이기적인 관계가 되기 쉬운 것 같더라고요. 노잇은 어떠세요? 맞아요. 아무래도 가족이 저희가 가장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사회 공동체인데 그래서 그런지 미성숙한 부분이 그만큼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가까운 존재고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동시에 가족 구성원들도 나의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날것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그만큼 고민도 좀 다양하고 깊고 남들에게는 또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저희 바로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족은 가장 가까운 타인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어려운 존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무언가 말을 하고 싶어도 입 밖으로 잘 내뱉어지지 않고 늘 감정이 앞서 말보다 눈물이 먼저 흘러나오는 일이 흔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말 대신 편지를 적어보려 하기도 했지만 다 적어놓고선 늘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곤 했어요. 아주 가끔 용기를 내서 몰래 부모님이 볼만한 곳에 올려두더라도 편지는 반응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어렵더라고요. 가족과 긍정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좀 뭔가 가족이 정말 가깝고 편안한 사이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진짜 진심은 정작 잘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맞아요.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연이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소연 어땠나요? 네, 저도 되게 공감이 갔던 게 뭔가 늘 감정이 저도 앞서는 것 같아서 논리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그냥 목소리가 커진다든지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저도 약간 눈물이 나오는 적도 있어가지고 되게 공감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편지로는 뭔가 소통을 해보자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서 되게 편지가 오히려 내밀한 이야기를 줄줄 쓸 수 있고 뭔가 그런 나의 어떤 상황이나 고민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 굉장히 되게 어려우면서도 확실한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뭔가 사연자분이 되게 용기 있는 일을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뭔가 내가 어떤 문제를 헤쳐나가고 싶은지 뭔가 가족에게 이렇게 써보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가족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고 어떤 반응을 할지도 모르는데 일단 한 발자국 일단 내디딘 것 같아서 되게 용기 있는 그런 소통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연자분이 약간 주도해서 긍정적인 관계를 좀 이어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제 가족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관계도 어떤 식으로 쌓는지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대화 방식을 추천하기보다는 뭔가 이런 조심스럽고 뭔가 진실된 접근 방법이 참 좋다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뭔가 사연자님이 뭔가 가족과 대화를 하거나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편지를 적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이런 일을 시작으로 그래도 관계를 좀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되게 좋게 느껴졌었고 뭔가 어떤 사람은 직접 얼굴을 보면서 말을 하는 게 또 감정의 고를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오프라인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이런 방식으로 또 감정의 고를 해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까 소요도 얼핏 얘기했지만 가족마다 정말 소통하는 방식도 다르고 맞아요. 또 사람마다 또 그런 갈등 해소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대화를 해야 한다. 이거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얘기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또 생각이 드는데 뭔가 사연자분이 노력을 해도 받아들이는 가족의 반응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진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가족의 역사도 다르다 보니까 뭔가 하나하나 다 말해줄 순 없지만 뭔가 일단은 가족이 이걸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조금 더 대화를 이어나가 보려고 했다면 조금 더 가족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연자님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좀 가족들이 좀 긍정적으로 다가와서 사연자분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아마 사연자님의 그런 진심은 솔직히 알고 계셨을 거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뭔가 사연자님도 그렇고 이게 표현하기가 가장 어려운 영역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뭔가 가족이고 가까운 존재인데도 뭔가 먼저 선뜻 미안하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뭐 고맙다고 막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표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뭔가 사연자님은 그래도 먼저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마음을 전했으니까 그런 진심은 분명 통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이게 딱 이렇게 즉각적으로 막 관계가 변화하는 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 진심은 계속 통하면서 좀 결국에는 돈독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고민이 진짜 편지로는 반응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곤 했는데 이런 가족 사이의 관계가 즉각적으로 막 시시때때로 변하기도 하면서 뭔가 바로바로 마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형태라서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길 바라기보다는 조금 더 상대방도 고민하고 뭔가 말을 정돈할 시간을 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가까울수록 뭔가 사랑한다거나 고맙다거나 이런 말들을 하기가 조금 약간 나쁘끄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말들을 좀 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도 뭔가 약간 친절의 말을 조금 해주면 그런 뭔가 가족들도 약간 조금 더 다정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말의 힘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도 짧더라도 막 고마워 이런 다정한 말을 남겨보는 것도 일상에서 실천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족은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와는 정말 다른 존재이더라고요. 성격은 물론 가치관이나 생활 패턴까지 전부 달라서 같이 지내다 보면 서운한 점들이 종종 쌓이곤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불편한 감정을 굳이 공유하면서 가족을 슬프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로 퉁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가족 간의 서운함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진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냥 뭔가 가볍고 그냥 소소한 뭔가 대화만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꺼내서 가족에게 약간 내가 느끼는 슬픔을 약간 공유하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할 때가 있어서 저는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가는 때가 훨씬 많거든요. 이런 감정을 소통하는 게 저는 익숙지가 않아서 오히려 저도 뭔가 묻고 싶어지는 그런 사연이기도 했어요. 뭔가
하지만 저도 뭔가 지금까지는 숨겨왔다면 앞으로는 정말 공유하고 나의 마음을 털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이런 진짜 진실한 대화를 할 때를 놓쳐버리면 앞으로도 평생 약간 정말 스치듯이 하는 대화밖에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천천히 진짜 저도 방금 전에 다정한 말을 해보자라고 했지만 정작 저는 실천하고 있지 못해서 그걸 시작으로 점점 뭔가 내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회까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식으로 약간 소통을 하다 보면 분명 기쁜 일도 다루게 되겠지만 슬프고 힘든 일들도 대화 속에서 다루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가족도 나도 서로에게 이런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약간 다루는 방식을 터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노잇은 어떠세요? 맞아요. 근데 진짜 소여가 방금 말한 것처럼 뭔가 가까운 관계인데 이렇게 그냥 퉁 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저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뭔가 가까운 존재고 나의 어렸을 때의 모습부터 다 알고 지냈던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나의 모든 거, 나의 감정, 나의 상태까지 다 이해해 주겠지라는 심리도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나 뭐 오빠나 동생은 내 감정을 다 이해해 주겠지? 라고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말은 하지 않아놓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경우를 몇 번 겪다 보니까 진짜 가족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정말 모르는구나 내 감정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반대로 뭐 서운한 것도 그렇지만 고맙거나 정말 뭐 고맙고 막 사랑한다는 그런 감정도 진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표현의 중요성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좀 더 깨닫고 있고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대화랑 표현이 가장 중요한 방법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게 갑자기 대화를 자주 하지 않던 만약에 저도 그렇고 갑자기 제가 대화를 요청하면 그래도 뭔가 얘가 왜 이러지 생각하면서도 이제 평소와는 다르니까 제 약간 대화 시도를 좀 받아들여 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평소처럼 뭔가 싸우는 톤이라던가 뭔가 신경질적인 그런 톤이 아니라 정말 진지한 대화를 신청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 가족들의 반응 어떨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평소에 저도 이제 가족이니까 당연히 약간 저를 이해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왜 짜증이 났는지 그런 걸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짜증나라고 그냥 넘겨버리거든요. 근데 이 사연을 읽으면서 보니까 그런 행동을 많이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 굉장히 나에게 좀 짜증이 많이 났을 텐데 좀 많이 참아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정말 가까운 존재이다 보니까 그냥 오늘 진짜 힘들었던 일, 짜증났던 일 그런 거를 또 말을 하다 보면은 좀 내가 너무 투정을 많이 부리고 있었구나. 내 감정을 알아주기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바랬구나라는 게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을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성숙해져야 하는 부분이 정말 많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항상. 진짜 가족 앞에서는 밖에서와는 다르게 진짜 미성숙한 모습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조금 이 안에서도 성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요즘 느끼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가족이 나랑 가까우면서도 진짜 완전한 타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타인은 진짜 이 가족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저는 궁금해지긴 해요. 뭔가 이제 이 다른 가족 구성원도 이제 정말 다른 사람이고 가치관도 같은 이제 가족이면서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뭔가 우리 가족에 대한 가족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좀 궁금하긴 해서 언젠간 대화해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약간 기대를 하면서 막상 그런 대화 시간을 마주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또 나 부끄럽다고 도망치진 않을지 그런 생각도
약간 하게 되네요. 맞아. 그리고 뭔가 일상생활을 지내다 보면은 그렇게 진지한 대화를 하자라고 기회를 만들기가 사실 맞아요. 조금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또 가족과 좀 떨어져 살다 보니까 가족과 얼굴 보는 날도 진짜 손꼽을 정도거든요, 1년에. 그러다 보니까 뭐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 때 잠깐 보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요즘은 자주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막 한두 달에 한 번 가족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갑자기 진지한 얘기를 하자 이렇게 대화를 신청하기도 조금 맞아요. 진짜 좀 민망하기도 아, 하고 맞아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아 뭔가 아 가족인데 왜 내가 조금 어쩔 때는 좀 내가 이렇게 어려워하지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신기한 가족 유형이라고 하면 정말 사이가 진짜 화목하고 좋은 가족들을 살다가 몇 번 만나보면 정말 진짜 다정한 말을 서로에게 잘 주고받고 진짜 저 같으면 하지 않을 행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런 가족 사이에 있으면 정말 뭔가 감정을 다루는 법을 좀 빨리 배우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가족의 어떤 분위기나 소통을 바꾸긴 어렵겠지만, 진짜 나부터라도 다정한 말을 시도해보면 가족들도 언젠가 그런 우리의 어떤 진짜 감정의 골을 조금 파헤치고 해결할 그럴 그럴 때가 오면 좀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가족 간의 서운함을 해소하기엔 나 혼자로는 조금 나 혼자 하기엔 그냥 저만 혼자 속 썩고 이러는 건데 근데 가족끼리의 진짜 궁극적으로는 가족끼리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족들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가족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이게 가족은 아무래도 양방향적인 관계의 문제이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나 혼자만 노력한다고 막 갑자기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진 않으니까요. 근데 또 약간 소여 얘기를 듣고 또 생각을 해보면 저도 저희 가족을 약간 돌이켜보면은 직접적으로 막 우리 딸 사랑해 막 아빠가 최고야 막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아 정말 우리 엄마 아빠도 막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도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응원하는 마음은 큰데 그거를 막 제가 막 직접적으로 드러낸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느꼈는데 제가 어떤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사랑은 표현할수록 증폭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족 간의 관계도 정말 완전 통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좀 나쁘끄러우니까 막 고맙다거나 사랑해라는 말을 잘 안 하지만 그게 계속 나누다 보면은 서로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표현을 하게 되고 그게 좀 더 커지고 좀 더 서로서로 막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뭔가 그래 나부터라도 조금 더 변화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이 사연들을 읽으면서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진 불만들을 먼저 표하기보다는 감사함을 먼저 표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조금 약간 너그러워지는 그런 것을 약간 조금 말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근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아무래도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막 불편하고 아, 힘들고 오늘 네.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을 먼저 얘기하게 되는데 그것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좀 사랑과 고마움의 표현도 진짜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실천하시던가요? 이제부터 조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는, 사랑한다는 말이나 고맙다는 말을 꼭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저는 짜증을 조금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약간 답변이 되었을까요? 근데 뭔가 약간 확실한 답을 드린 건 아니고 약간 여러 의견을
제시한 건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이게 조금씩 이렇게 말 하나, 뭐 행동 하나 바뀌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되게 웃음 짓는 날들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가족을 주제로 한 이 5번째 고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솜지기는 매월 하나의 주제로 매주 수요일마다 에세이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을 주제로 한 멤버들의 에세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멤버들의 에세이가 궁금하다면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고민소는 매달 첫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책솜지기가 더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